사회복지사 1급 시험, 6교시 시험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에 관한 이어진 기출문제 주제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그 평가 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그 평가의 유형과 기준,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브래드쇼 학자가 제시한 욕구의 유형이라던가 또 조사 기법 등에 관한 기출문제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21회 때 47번 기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기억 맞지 않고요. 효과 분석도 금전적 가치를 고려는 합니다. 니은의 비용 편익 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서 평가를 하는 것이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네, 맞습니다. 노력성이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동원된 자원의 정도 를 말하니까 인적, 물적 자원 등 기준으로 노력성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리을의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입니다. 20회 때 39번 기출이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역시 평가 기준,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 수,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시간이나 자원의 양,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자의 제반 활동, 그러니까 복지사에 투입된 수라던가 활동 시간 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세 가지 공통적인 것, 동원된 그 프로그램에 동원된 자원의 정도입니다. 자, 이는 평가 기준 중에 1번 노력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회 때 49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역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번에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 그러니까 투입된 그 금액 대비 얼마나 목표 달성을 이루었는지 금액 대비를 해서 산출하는 효율성은 책임성을 조직에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1번도 맞고요. 2번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 파악한다. 비율 나오면 효율성인 거고요. 자,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있죠. 비용을 너무 절감할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 조직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성 맞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7회 때 49번 기출입니다. 자, 사회복지 그 평가 유형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형성평가가 있겠고요. 그럼 진행하면서 수정이라던가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게 형성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하게 됩니다. 효과성이라던가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평가 목적에 따라 메타평가라는 것도 있죠. 평가에 대한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총괄평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자, 맞지 않고요.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예인 거죠. 자,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총괄평가입니다. 자,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자, 이거는 형성평가인 거고요. 형성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아닌 거죠. 목표 달성은 마지막 부분에서 끝난 뒤에 할 수 있겠고 형성평가는 중간 수정이라던가 보완, 모니터링에 관심을 갖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의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5번이 맞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와 또 투입된 비용 대비 효율성에 관심이 있는 건 총괄평가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7회 때 48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자,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아까 노력성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데 자, 클라이언트 변화 정도 자, 이거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노력성은 동원된 자원의 정도이죠. 프로그램 그 진행을 하면서 투입된 인원수라던가 인적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활동한 정도, 활동 시간 이런 것들 투입된 그 노력의 정도를 노력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번 맞지 않고요. 2번의 효율성은 목표 달성 정도는 단순하게 효과성인 거고 3번의 그 대한 비용과의 비교, 비율로 따지는 게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4번의 영향, 서비스가 인구 집단의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넘어서서 그 지역사회라던가 사회에 끼친 그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 이것을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5번의 과정,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되는 거 이게 맞겠죠? 평가 기준 중에 과정은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기준은 5번 정답입니다. 15회 때 32번 기출이었고요.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력성은 비용이나 효과 분석이 아니고 동원된 자원 정도라고 했었고요. 1번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효율성은 비용과 편익 분석, 비용 대비 성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율로 따지는 것이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효과성은 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 맞고 과정은 프로그램의 환경 조건, 절차라던가 규정 준수 여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향은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정도 맞습니다. 자, 설명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네, 12회 때 48번 기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의 기준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문성 중요한 단어고요. 키워드고 서비스의 우월성과 그리고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 우월성, 전문성 하면 퀄리티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질이 되겠습니다. 17회 때 45번 기출부터는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로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 모델,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할 때에 바탕이 된 논리 모델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리 모델을 적용하여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논리 모델은 학자마다 4단계 또는 5단계로 제시하는데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투입, 그리고 활동 내용이 들어가는 전환, 그리고 결과물, 산출, 그리고 성과, 영향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투입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행 비용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쵸? 부양가족 50명, 그리고 상담가 10명, 이렇게 됐던, 그리고 실행 비용 또 1,500명, 이런 것들이 투입한 내용인 거죠. 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활동 또는 전환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는 결과인 거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들을 진행을 했는지 주 몇 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출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신청 인원의 95%의 출석률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주 2회씩 한 달간 12시간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결과물이 산출이 되는 거죠. 상담 전문가 12는 투입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이 있었다.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어떤 척도를 통해서 질 향상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것도 성과에 들어가겠죠. 기억, 리을, 정답 2번입니다.
15회 때 46번 기출입니다. 자, 논리 모델을 적용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 5가지입니다.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향인데요. 자, 투입은 독거노인 20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시작을 해서 뭐 금액 얼마대를 투입을 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게 투입이 되겠고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사회성 향상 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활동 또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산출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끝나고 나니까 교육시간 몇 시간을 했고 그 안에서 출석률이 몇 프로가 나왔다라는 게 결과물 산출이 되겠고요. 자, 성과는 노인의 자살률 감소, 뭐 성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노인 근데 부양의식 향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과는 참여자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부양의식 향상은 그 가족들이 얻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 감소 또는 노인의 우울증 감소 이런 것들이 성과가 되는 거고 노인의 부양의식 향상은 사회적으로 영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5번의 영향은 지역의 독거노인의 노인 외의 인구들의 그 관심도가 향상이 되었다면 영향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13회 때 32번 기출입니다. 프로그램의 역시 논리 모델, 로직 모형인데요. 이 중에서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 결과물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산출 결과물 또는 실적이라고도 보겠는데요. 자,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그래서 출석률, 나온 출석률, 자, 이런 것들 결과물 맞고요. 서비스의 종료 여부, 중간 뭐 종료 안 되고, 자, 마지막 과정까지 종료가 되었는지 그 여부도 산출이 되겠습니다. 결과로. 자,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처음에부터 투입된 거죠.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자, 접촉 건수, 자, 횟수라던가 출석률, 퍼센티지라던가 이렇게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산출에 들어갑니다. 자,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 시간 역시 산출이 되겠죠. 자, 3번에 소요된 비용은 투입이라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그 욕구,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이 브래드쇼가 제시한 욕구의 유형에 관한 기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3회 때 41번이었고요.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는 규범적 욕구, 그리고 표출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1번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에 의해서 파악된 문화적 규칙을 따른다. 이거는 인지적 욕구인 거고요. 그 사회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사회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지적 욕구인 거고 지문의 규범적 욕구는 전문자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 욕구입니다. 전문자의 판단에 의한 욕구.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 옳은 지문을 한번 숙지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욕구 말 그대로 집단 간의 나 아닌 타인의 타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 나와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는 게 비교적 욕구이고요. 자, 느껴진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현된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자, 표출적 욕구인 거죠. 방문 수라던가 뭐 신청자 수 이런 걸로 해서 얼마만큼 이게 원하고 있구나라고 표출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요. 5번에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네, 10회 때 35번 기출인데요. 예시를 통해서 욕구 유형 찾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문가 집단이겠죠. 노인 인구 1000명당 적정 병원 수, 이 전문 자료를 통해서 이 병원 수로
A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자, 사람들이 뭐 표출한다고 하거나 뭐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인지적 욕구 이런 걸로 파악한 게 아니고 정확한 그 전문 자료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욕구가 있겠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 이것은 전문 자료에 의해 규정된 욕구, 규범적 욕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욕구 그럼 조사 기법에 관해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12회 때 13회 때 35번 기출이었네요. 자,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뭔가 소수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하는 데 유리한 거, 또 주민의 가치나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주민의 태도 그리고 의견을 직접 파악하는 거 중요 키워드고요. 비용 적게 들면서 의견 수렴에 대신에 다양한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대표성 확보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지역사회 포럼 2번이 되겠습니다. 델파의 기법이라던가 또는 뭐 주요 정보 제공자 또는 지역사회 2차 자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연관성 있는 주민을 또 선택해서 서베이를 한다라는 것도 물론 인원수에 제한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또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세 번째 질문하고는 또 맞지가 않겠습니다. 서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가지 모든 지문을 적합한 것은 지역사회 포럼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욕구조사 기법에 대해서 12회 때 49번 기출이었습니다. 소수의 이해관계자. 아까처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이 아니고 소수 이해관계자 12에서 15명 정도를 모아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토론하게 해서 문제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은 초점 집단 조사입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유토론, 이것이 초점 집단 조사인 거고요. 소수 이해관계자, 명목 집단 기법도 소수는 맞지만 이거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한다기보다는 무기명 작성을 해서 의견 발표를 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토론은 초점 집단 조사라는 거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회복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가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 조사에 대한 기출문제 마치고요. 이후에는 행정 부분에서 프로그램 설계를 직접 하고 또 시설평가, 주기별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에 관한 또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